오늘은 7월 18일입니다. 7월 18일 목요일이고요. 우스TV 서준구 대표 유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전국적으로 비가 다 내리고 있고 내일도 뭐 비가 많이 올 것 같습니다. 뭐 지역에 따라 좀 다르죠. 자, 뭐 저번 방송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중국에서는 물난리로 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시진핑도 그냥 막 손 놓고 바라만 보는 그런 상태로 지금 넉다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18일 현재 뭐 중국에서 끊임없이 지금 뭐 홍수 피해로 문제가 좀 심각하게 되고 있고, 미국은 트럼프와 바이든 미 대선 이제 11월 달에 11월 5일이죠. 미 대선이 열리기 때문에 거기에 또 정신이 없고요. 그렇습니다. 두 거대한 나라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요. 자, 여기서 말하는 뭐 거대한 나라는 것은 땅 크기를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작으니까 좀 상대적으로 좀 슬픕니다. 우리나라가 참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뭐 고조선 있죠. 그때 뭐 만주까지도 우리나라 땅의 영토가 확장이 되었던 그 뭐 고구려입니까? 잘 모르겠네요. 이 역사의 젬병이라 어쨌든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우리 광개토 대왕님, 그죠? 대왕이라고 그러죠. 그 시절에 엄청난 영토로 확장을 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중앙아시아라든지 중국, 조선족 등의 우리나라의 피가 흐르는 그런 우리의 우리나라의 국민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피가 흐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다른 지역에서. 자, 어쨌든 좀 아쉽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이런 자원도 풍부하고 또 기술도 아주 지금처럼 기술 집약적인 그런 사업에서는 산업에서 선두주자로 부상을 했고, 그죠? 끊임없는 기술 개발에 우리는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자원이 없다 보니까 무역으로만 먹고 살아야 되니까 환율에도 들썩이고, 미국의 금리 인상 인하에도 우리가 들썩이고 그렇습니다. 중국의 경제 상황, 일본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또 조금의 조정을 받기도 하고, 어쨌든 뭐 약소국의 서름이죠. 진짜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걸 뭐 어떻게 우리가 뭐 거부할 수는 없고 인정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그런 나라, 그게 바로 우리나라죠. 자, 어쨌든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이 트럼프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금리 인하는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또 발표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서 뭐 나스닥이든 다우 지수도 세계 지수들이 미국의 대선에만 지금 관심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 말을 조금 자국 중심의 어떤 정치를 하는 건 알겠는데, 트럼프가 노리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김정은을 굴복시키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 그러면 우리 그 미군 부대에 대한 또 말이 많으면 우리는 이 기회에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핵을 우리나라도 보유를 해서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려는 그런 생각을 아예 지워버리는 그런 뭐 강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안정적인 관리가 그리고 통제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우리는 공격 수단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감히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넘보지 못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으면 좋겠다. 너무 뭐 주변에 뭐 3대 공산국가가 다 있잖아요. 위로는 북한, 왼쪽에는 중국, 뭐 우측 약간 상단에는 러시아, 뭐 우리나라를 다 감싸고 있어요. 3대 그 공산주의 국가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리적 여건상 핵을 보유해야 되는 그런 나라임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곧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올림픽이 열립니다. 그죠? 자, 올림픽이 열리는데 지금 뭐 분위기가 어수선해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 올림픽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죠? 미 대선도 있고 뭐 중국의 뭐 어떤 그런 홍수난도 있고, 그죠? 북한의 지금 탈북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북한에 있는 지식인들이 그러니까 고급 간부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탈북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도 좀 많이 어수선하고, 그죠? 엊그제는 이제 지뢰를, 그죠? 다시 매설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자, 뭐 이번에 또 기후 현상으로, 그죠? 이상 기후 현상으로 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런 지뢰들이 또 우리나라에 흘러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 여러분들도 혹시 나뭇잎 모양의 어떤 특정 물품을 보시면 근처에 가지 마시고요. 경찰서나 군부대에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뭐 매설하고 있는 지뢰가 꼭 나뭇잎 모양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자그마한 나뭇잎 모양이라고 하니까 3km 정도의 충격이 가해지면 바로 폭발을 해버려 가지고요. 손과 발을 그냥 좀 뭐 잔인하지만 지디게 버리는 그런 지뢰라고 합니다. 혹시 뭐 북쪽 지역에 계시는 분들 특히 또는 뭐 북한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강, 그죠? 그런 댐 이런 데서는 굉장히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강원도 지역에 있는 분들은 더더욱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뭇잎 모양의 특정 물체를 보시면 가까이 가지 마시고 군부대나 경찰서에 연락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열리는 뭐 7월 26일부터죠. 7월 26일부터 대략 한 뭐 며칠간이죠. 20여일 정도가 프랑스 파리에서 드디어 올림픽이 열리는데요. 조금 뭐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206개국이 1,500명 정도가 참가를 하고요. 32개 종목 그리고 320개 경기가 열립니다. 우리나라는 대략 한 140명대, 그죠? 선수가 한 140명대고 임원이 한 90에서 80명 정도가 참가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7월 26일부터 열립니다. 8월 11일까지 열리는데요. 대략 한 16일 열리네요. 그 기간 동안 이제 올림픽이 열릴 건데 또 뭐 밤잠을 설칠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뭐 이런 그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월드컵이 있고요. 올림픽이 있는데 아무래도 월드컵이 좀 더 세죠. 종목 수는 올림픽이 훨씬 많은데 월드컵은 뭐 축구잖아요. 축구 뭐 32강전에서 16강전 올라온 팀들이 이제 맞붙고요. 8강, 그죠? 32강전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4개로 구성되어 있는 팀별로 1, 2위가 본선에 진출하는, 그죠? 16강에 진출하는 그런 이제 게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월드컵이 세계적인 이슈는 더 큽니다. 저도 그건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올림픽보다는 월드컵의 행사 규모가 더 크고요. 이라는 양대 스포츠 행사가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올림픽도 4년마다 열리고 월드컵도 4년마다 열려요. 그래서 2년 후에 올림픽, 또 2년 후에 월드컵, 또 2년 후에 올림픽, 2년 후에 월드컵 이런 식으로 2년마다 이 세계적인 그런 스포츠 행사가 열려서 문화의 축제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올림픽 다가오니까 뭐 요즘은 테마성이 좀 떨어집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상식적으로도 조금 알아놓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그래서 한번 오늘은 스포츠 행사 관련 이벤트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스포츠 행사 뭐 오늘 뭐 코스피부터 잠시 볼까요? 코스피는 18.94, 예, 0.67%네요. 0.67% 갭 하락했다가 그래도 오후에는 다소 끌어올리는 양봉으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그리고 코스닥은 6.93포인트, 0.84%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이렇게 뽕 내렸다가 물론 양봉으로 끝나긴 했지만 조금 다소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코스피는 0.67, 코스닥은 0.84%가 오늘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하락 추세가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있습니다. 충분히. 뭐 코스닥은 빨리 반등을 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일 당장 뭐 반등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포츠 행사 하면은 여러 기업을 얘기를 합니다만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께 제가 언급하지 않았던 SBS입니다. SBS. 국내 최대 규모의 민영 방송사죠. 공영이 아닙니다. SBS는 민영 방송사인데 2024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까지 올림픽 중계권을 SBS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BS가 이 스포츠 행사의 수혜주로서 제일 처음 제가 한번 언급을 한번 해봤습니다. 주가가요 2021년 연말 즈음부터요 끊임없이 지금 하락을 했어요. 그죠?
대략 최고가가 뭐 6만 1,000원대였는데 지금 17,000원대까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동안 물론 뭐 코로나 이후에 상승을 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업종퍼가 이 SBS 같은 경우에는요 37.90입니다. 그죠? 37.90인데 업종퍼는 6.78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자, 지금 현재까지는 뭐 저평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실적 기반은 지금 주가는 지금 주가인데요. 실적 기반은 작년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아니다. 자, 올해는 영업이익이 작년에 583억 대비해서 413억으로 다소 지금 170억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당기순이익은 뭐 472억에서 463억 큰 변화가 없고 매출도 9,900억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올해나 작년이나 큰 변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주가가요. 여기 주가가 17,160원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오늘 종가가 17,160원인데 이 기업의 BPS로 잠시 클릭을 하면 49,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주당 순자산이죠. BPS는 한 주당 순자산이 49,000원인데 지금 주가는 17,160원이다. 그럼 PBR이 엄청 낮겠죠. PBR이 엄청 낮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저 PBR 주로서 바로 등극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한번 볼까요? 그렇죠? PBR이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0.36 그러니까 지금 이제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36%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략 한 PBR 기준으로 했을 때는 64%가 지금 저평가가 되어 있다. 쉽게 말해서 주가가 2배는 올라야 된다. 즉 17,000원에서 4만원대는 돌파를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퍼 기준으로 봤을 때도 업종 퍼가 37.90이고요. 이 기업의 퍼는 6이라고 간주가 되었을 때 대략 한 6배 정도가 상승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PBR이든 퍼든 지금 현재 SBS라는 종목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올해나 뭐 작년이나 큰 뭐 수준 차이는 없어요. 근데 2021년과 2022년도에는 많은 문화 콘텐츠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굉장히 좋았는데 작년과 올해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건 사실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영업이익 기준이나 매출도 물론 떨어졌지만 영업이익 기준에서 월등하게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뭐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라든지 뭐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이 기인하겠죠. 그죠? 자, 그런데 그에 대비해서 주가는 지금 이제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예,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코로나 때 떨어졌던 가격대 13,900원 대략 한 14,000원인데요. 여기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주봉을 한번 볼까요? 주봉을 보면 물론 박스권입니다. 거의 뭐 박스권이죠.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큰 그거 없이 뭐 박스권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박스권 하단에 거의 다 왔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은 이렇게 뭐 부도가 난다든지 뭐 법정 관리가 들어간다든지 파산을 한다든지 이런 가능성하고는 거리가 좀 멀거든요. 자, 근데 과연 우리가 일봉으로 봤을 때 이렇게 과하게 떨어졌는데 말이죠. 그죠? 61,000원에서 17,000원이니까 대략 한 4분의 1 조금 안 되는, 조금 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략 한 70% 정도 빠졌다고 봐야 되겠죠. 주가가 지금. 굉장히 과하게 빠졌죠. 자, 그러면 보통 요 지점에 왔을 때도 굉장히 많이 빠졌다, 저평가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더 빠져버렸어요. 쭉 하고, 그죠? 자, 그래서 이 관련 종목이 물론 뭐 트렌드하고는, 투자 트렌드하고는 안 맞아서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 한번 올 연초에 상승을 했다가 그 뒤에는 끊임없이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 이평선을 이제 수렴하면서, 옆으로 돌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떨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기간 동안 너무 과하게 떨어진 건 사실이다. 그래서 기본 뭐 25,000원을 일단 뚫고 시작을 해야 된다. 그때도 뭐 저평가인데요. 기본 아무리 못해도 25,000원 이상, 그러니까 이 라인이죠. 이 지지선 라인은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예, 그래야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너무 과하게 떨어진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기업이 뭐 큰 문제가 있다 이런 건 아니고, 수익성은 당연히 코로나 이후에 조금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만, 퍼라든지 PBR이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영업이익이 2022년 대비 2023년과 올해 2024년이 조금 영업이익이 그때보다는 상당히 뭐 못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SBS가 이 종목은 지금 이제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은 나름 추가 매수를 하셔서 단가를 낮추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어떻게 보면 뭐 나중에 상승을 기대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되겠죠. 지금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주봉으로 보셨지만 큰 그림은 박스권 하단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종목을 손절한다든지 뭐 그럴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런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요, 우리가 주로 이 SBS 하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TY 홀딩스와의 관련성이 있죠. 그죠? 지주 태형그룹 지주사가 TY 홀딩스거든요. 이 홀딩스의 태형건설 관련 뉴스에 따라 SBS의 주가가 영향을 받는다. 그 SBS의 최대 주주가 태형그룹이거든요. 그 태형그룹의 지주사가 TY 홀딩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련 회사들도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 예, 그죠? SBS의 주가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좀 봐지긴 합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이 방송국이. 근데 SBS 안에 보면 콘텐츠라든지 뭐 각각의 자회사들이 많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문화 콘텐츠를 제작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죠? 뭐 예를 들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큐를 제작한다든지 이런 특정 또 사업부들이 다 따로 있거든요. 광고 파트가 뭐 따로 있을 것이고. 근데 뭐 광고는 SBS하고 포함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는데, 어쨌든 이 SBS는 지금 현재 기업 가치 대비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두렵죠. 계속 떨어지니까, 그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바닥권에 이제 거의 다 왔다 이렇게 봐지고요. 최하가 25,000원까지가 아니고 25,000원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제 상승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너무 과하게 떨어진 게 너무 눈에 확 보입니다. 기업 가치 대비.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 종목, 늘 스포츠 행사하면요, 예, 지금은 상호가 바뀌었어요. 아프리카 TV죠. 근데 숲이라는 회사가 이름이 바뀌었어요. 숲. SOOP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구전에 그 상호가 아프리카 TV. 여러분 아프리카 TV는 다 아시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주요 산업이 1인 미디어 플랫폼 아프리카 TV의 강력한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별풍선 구독, 뭐 별풍선 이런 걸 아프리카 TV 방송을 하시는 분들한테 뭐 이 뭐라고 시청자들이 별풍선 같은 걸 선물을 하나 봐요. 뭐 이것도 뭐 슈퍼챗인지 아니면 뭐 그냥 구독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이제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잘 알 것 같은데요. 이 아프리카 TV를 중심으로 해서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1인 멀티미디어 플랫폼 아프리카 TV를 중심으로 해서 국내 개인 방송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다. 뭐 사실은 요즘은 아프리카 TV보다는 이 유튜브가 훨씬 더 사실은요, 1인 방송 멀티미디어 플랫폼은 유튜브가 더 뭐 성행을 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예전에 뭐 이 유튜브라는 시스템이 체제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아프리카 TV가 거의 독보적이었죠. 그죠? 근데 조금 이 아프리카 TV는 조금 그래요. 그죠? 좀 이 19금 내용들이 많이 방송이 좀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들어가 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그 스포츠 행사에서는 예전에요, 독보적으로 이 테마주는 아프리카 TV였습니다. 이번에 뭐 월드컵 그 2022년 월드컵 때도 이렇게 뭐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드디어 이제 올림픽 관련해서 또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올 연초 대비해서 대략 67,000원에서 고점 14만 1,200원까지, 그래서 대략 한 100% 정도 상승하는 그런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거저 먹는 거거든요. 그러면 2년 후에는 또 뭐가 갈까요? 2년 후에는 또 월드컵이 열리잖아요. 그죠? 2026년에는. 그러면은 2025년쯤에 여러분들 이 숲이라는 구 아프리카 TV라는 이 회사의 종목에 투자를 했다가 또 뭐 깔끔하게 수익을 어느 정도 내고 나오시면은 충분한 여러분들이 정해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주식 투자는 굉장히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쉬운 그런 매체라고도, 우리 투자 금융 상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놓치는 거죠. 자꾸. 그죠? 이런 것만 따박따박 먹어도 여러분들 재산을 굉장히 많이 불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자, 이 기업의 어떤 재무적인 환경을 한번 볼까요? 한번 보면 이게 왜
조금만 더 이리 가세요. 자, 이 기업의 이 기업 가치 평가를 한번 해볼까요? 작년 기준이 2023년 기준이요. 매출액이 3,476억인데 올해는 한 4,200억으로 대략 한 800억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903억에서 올해는 1,200억 정도, 역시 300억 정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746억에서 1,001억 정도, 1,000억 정도, 255억 정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ROA나 ROE 수준은요, 4년치를 다 봐도 무난한 수준이다. 사실은 뭐 굉장히 좋은 수준이죠. 그죠? 15.86이고요. ROE는 29.96입니다. 자, 그런 수준으로서 이 기업의 지금 현재까지 기업 가치는요. 재무제표상에는 큰 하자는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 나름 뭐 이런 건 있어요. 부채 비율이 부채 총계가 3천억이고요. 자본이 3,700억이잖아요. 그죠? 예,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부채 비율 100이 되겠죠. 그죠? 이런 부분은 조금, 거슬리는 내용은 맞다. 근데 뭐, 예전부터, 이 수준을 다 맞춰왔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 이게 조금 거슬리긴 합니다. 그 외에는 제가 아무리 봐도 흠잡을 데가 별로 없다. 그리고 기업이 예상하고 있는 실적이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벌써 2천억을 했죠. 그죠? 2천억 정도를 했어요. 그리고 올해 예상치는 4,260억 아닙니까? 그죠? 거의 뭐 육박할 것 같아요. 거의 뭐 영업이익도 600억, 그러니까 반기는, 그죠? 반기분이 600억이니까 1년치는 1,200억 정도 될 것 같고요. 당기순이익도 500억을 넘었으니까 거의 1,000억, 곱하기 2를 하면 1,000억 정도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분기별 특성은 있느냐? 작년 3, 6, 9, 12에도요. 작년 3, 6, 9, 12를 보면 영업이익이 184억, 236억, 219억, 264억으로 연결이 되는데 올해 작년 대비 같은 동기에는 동기보다는 영업이익이 더 올랐고요. 6월 달에도 더 올랐고, 자, 9월 달도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12월 달에도 더 오를 것으로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떤 분기별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 자, 그런데 대체적으로 작년보다는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그런 실적 기대감으로도 상승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뭐 이 아프리카 TV가 뭐 올림픽 7월 26일부터 진행이 돼서 끝난다 하더라도 뭐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기업 실적 자체가 작년보다는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요. 이 주가, 지금 현재의 주가에서 크게 뭐 떨어진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퍼 기준을 한번 보시면, 퍼 기준이 업종퍼가 233, 100이 넘으니까 의미가 없고요. 근데 이 기업의 퍼가 지금 현재의 주가로 반영을 하면 19.65 정도가 된다. 근데 의미는 없지만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 그죠?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제조업이나 건설업, 그리고 조선업에 비해서 자산 규모가 작기 때문에 PBR은 1을 넘으면 과대평가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기업은 서비스가 주입니다. 서비스업에서는 PBR이요 8, 9까지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경 쓸 필요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배당은 뭐 0.67%, 1%도 채 안 되는 그런 배당금을 지급을 지금 하고 있네요. 배당은 좀 아쉽네요. 그죠? 배당도 좀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두 번째로 스포츠 행사 관련주로서는 이 숲, 예전 기업명이 아프리카 TV입니다. 아프리카 TV는 이 정도로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드컵과 여러분들 이건 좀 안 되면 메모를 하셨다가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나면 그냥 적어 놓으세요. 어떻게 적어 놓으면 될까요? 그러니까 월드컵이 열리기 1년 전, 그리고 올림픽이 열리기 1년 전 즈음에 투자를 해서 적절한 수익이 발생하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는,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2년마다 한 번씩 기회가 오는 거죠. 여러분들한테는 2년마다 한 번씩 오는 그런 기회를 그냥 진짜 눈뜬 장님처럼 멍하니 지켜만 보고 아 맞다 항상 뭐 그런 식으로 뒤늦게 후회해봐야 뭐 여러분들한테 돌아가는 어떤 수익이라든지 경제적 이익은 전혀 없죠.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요, 집중을 하셔서 다이어리에 메모를 하신다든지 해서 관리를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저 먹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제가요 뭐 이 해당 관련 종목을 가지고 있다, 또는 우리 회원님들이 가지고 있다, 이런 개념은 전혀 아니고요.
여러분들 항상 올림픽 열리면 밤늦게 야식도 먹지 않습니까? 야식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치맥입니다. 그죠? 치맥. 그래서 뭐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카스 이 맥주를 더 좋아하긴 하는데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 바로 대표적으로 화이트 진로입니다. 화이트 진로. 그죠? 이 화이트 진로가 맥주, 소주, 그리고 위스키 및 주정 있죠. 주정. 예전에 우리 소독제로 코로나 때문에 한국 알코올이었나요? 이 주정을 갖다가 뭐 제공하기도 했잖아요. 손소독제가 많이 필요해가지고, 그죠? 이 주정, 술을 만드는, 주정, 원료가 되는 거죠. 그런, 회사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는 그런, 자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당연히 화이트 진로 하면 소주는 진로죠. 진로 소주죠. 그죠? 화이트는 뭐, 맥주는 화이트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기업은, 간식용으로 치맥을 많이 먹고 또는 올림픽 관람을 할 때 지인분들과 여러분들 그 호프집 맥주 한 잔 먹으면서 같이 관람을 하는 경우의 수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이트 진로가 올림픽 수혜주나 월드컵 관련 테마주로서 움직이기도 한다. 근데 사실은 아프리카 TV보다는 덜하죠, 사실은. 자, 그래서 월드컵 때도 살짝 뭐 이렇게 테마를 타기도 했어요. 요 구간에서 2022년도 열리기 전에. 자, 근데 지금 올림픽 관련해서 수혜는 뭐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올림픽 열린다는 말이 뜨면은 하루나 이틀 정도는 이렇게 테마를 탈 거예요. 예. 현재까지 이게 뭐 테마 탔다고 봐야 될까요? 근데 옆으로 좀 돌리고 있고, 그죠? 한 번도 상승하지 않을까요? 오르고 치고는 너무 협소했다. 그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닥은 뭐 대략 2만원에서 22,000원 10% 정도 수익이 나는 그런 모습을 났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대세 상승을 한다든지 하락한다든지 이런 개념의 경우의 수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하이트 진로도 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 관련 수혜주로서 테마가 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왕에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그 시점에 이러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서 수익을 기대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예, 그렇게 봐집니다. 뭐 대표님, 그러면 화이트 진로만 이야기하지 말고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치맥이잖아요. 치맥. 그럼 치킨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죠? 치킨은 오늘은 그냥 마니커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마니커 하니까 지금 이제 뭐 마니커는 회사가요 재무제표가 원래 좋지는 않아요. 이게 할인도 있는데 조금 이따 볼까요? 마니커가 지금 바닥권을 지금 다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추가 하락이 올 건지를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이 기업은 할인보다는 재무제표가 훨씬 영 안 좋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됐는지 볼까요? 역시 재무제표 좋지 않네요. 그죠? 이 마니크라는 닭, 그죠? 개육이라고 그러죠. 개육. 이 개육을 제공하는 이 마니크라는 회사, 자, 이 실적이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죠, 여러분. 그래서 재무제표가 이 마니커는 이 할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좋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마니커를 한번 먼저 봤는데 그러네요. 그죠? 자, 뭐 할인은요 어떻습니까? 1조 4천억까지 작년에 매출을 했고 이렇게 깨끗합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까지 영업이익이 400억, 물론 뭐 좀 저조하지만 당기순이익은 130억 정도. 그래서 할인이 뭐 사실은요 개육을 제공하는 회사 중에서는 아무래도 제일 크다고 볼 수 있죠. 그죠? 유명하지 않습니까? 자, 올해는 뭐 상반기에는 영업이익은 나왔지만 당기순 손실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할인도 지금 현재 뭐 올해 연초에 말이죠 급등을 한번 하긴 했네요. 이게 아마 합병설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죠? 회사를 인수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아마 이때 테마가 타지 않았나 그렇게 봐지는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연찮게 나는 이 테마 때문에 들어간 건 아닌데 올림픽 테마 때문에 한번 이 바닥권에서 매수를 했는데 다른 테마로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의 수. 그래서 단시간에 3일 만에 100% 수익이 났던 그런 100% 이상이네요. 그런 실적을 연말에 12월 연말에 기록을 했네요. 그죠? 실질적으로 올림픽 때문에 들어갔는데 다른 테마입니다. 이건. 자, 근데 지금 올림픽 관련해서 테마가 같다는 것 치고는 2,900원에서 3,800원. 글쎄요, 이게 다가 아닐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다라면 이제는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좀 박스권을 옆으로 더 돌리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는데 갭도 다 메워버렸고.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알쏭달쏭하다 마니크하고,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올림픽 관련, 왜냐하면 6월달까지 갔기 때문에, 한 달 전까지 갔기 때문에 올림픽 관련해서 나름의 테마를 좀 탔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너무 저조하게 올랐기 때문에. 예, 뭐 한번 내가 도전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라인대가 뭐 거의 뭐 바닥권이니까 뭐 한 번 더 올림픽, 지금 이제 언론에서 이런 데서 뭐 뉴스에서 올림픽이 관련된 강화되는 그런 보도가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적인 문화행사, 스포츠 문화행사인데, 한번 점점 가까워지면 이제는 올림픽이 수면 위로 오르겠죠, 그죠? 예, 수면 위로 또 올라서 한 번 더 좋은 반응이, 간단한 하루라도 테마가 좀 불면 단타를 친다든지 해서, 이런 거는 뭐 중장기 투자를 해서는 안 되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단기 투자를 봐야죠. 한번 쭉 뻗어서 올라가면 그냥 뭐 매도를 해서 단타를 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좀 생뚱맞는 종목을 하나 볼까요? 이지홀딩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지홀딩스. 자, 이지홀딩스가 이런 거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닭고기 관련 테마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 봤던 우리 마니크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죠? 마니크라는 회사의 최대 주주가 바로 이지홀딩스입니다. 볼까요? 자, 마니크. 자, 마니크의 주주 현황을 한번 볼까요? 보시면, 이게 좀 크게 해서, 주주 현황을 보면, 여기 나오죠. 이지홀딩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 30%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30% 이상이면 관계사니까, 이지홀딩스가, 그죠? 예, 개육 관련주로서, 마니크의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30%를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지홀딩스도요, 마니크가 닭 수혜주니까 같이 수혜주로 같이 엮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스포츠 행사 수혜주로서 닭고기와 관련돼 있는 마니크의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이지홀딩스도요, 스포츠 행사 관련 테마주로 늘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왕 마니크라는 개육 종목을 아시니까 하는 김에 그냥 뭐 이 정도도 이지홀딩스도 집어넣어서 여러분들 같이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지홀딩스는 마니커의 최대 주주다. 자, 이 기업 자체의 재무제표를 한번 보면요. 자, 이지홀딩스는 나쁘지 않아요. 마니커는 좀 안 좋았는데, 이지홀딩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주회사입니다. 자, 보면, 그렇죠? 깨끗합니다. 그죠? 2021년도에 매출액이 1조 9천억, 2022년도에는 3조 원이고요. 그죠? 무려 50% 이상 상승을 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작년에는 3조 1천억. 그러니까 올해 예상치는 나오진 않았지만 작년보다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기업이 빵빵하죠. 굉장히 빵빵합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까지 점점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물론 뭐 2022년도에는 잠시 1000억대 영업이익이 999억, 거의 1000억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의 비슷하죠. 그죠? 근데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거슬리는 게 이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은 홀딩스, 즉 지주회사들은 다 부채 비율이 좀 나름 높습니다. 높은 수준에 들어간다. 예,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부채 비율이 일단 100%를 넘어간다는 것은 부채가 자본보다는 많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부채 총계가 자본 총계보다는 많다. 자, 자산보다 많으면 당연히 자본 잠식이죠. 자본 잠식인데, 자산 2조 5천억에 부채가 1조 4천억, 대략 1조 5천억 정도 된다. 그러니까 1조 원 정도의 자본이 되니까 스페어가 충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보율도 뭐 굉장히 이익이 계속 나니까, 그죠? 유보율은 당연히 이렇게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 올해도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의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럼 그 퍼 수준은 뭐냐? 업종퍼 233.71은 100이 넘어가니까 의미가 없다고 그랬고요. 상대적으로 퍼가 7.30으로 좀 많이 낮은 수준이죠. 일반 뭐 퍼 기준 11.8을 기준, 대략 12를 기준으로 한다더라도 저평가가 되어 있고, PBR은 볼 필요도 없습니다. 아예 0.33입니다. 굉장히 낮고요. 그런데 우리가 서두에 봤던 뭐 기업보다는 배당 수익률이 4%대입니다. 물론 뭐 시가 배당은 아니겠죠. 물론 뭐 액면 배당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봐지는데, 당연히 어쨌든 액면 배당이라도 배당 수익률이 4%다. 상대적으로 이지홀딩스가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는 아까 아프리카 TV 숲
그죠? 숲은 나름 재무제표가 굉장히 좋았는데, 굉장히 좋다기보다는 좋은 편에 속하는데 배당 수익률이 좀 많이 젖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지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배당 수익률까지도 좋다. PBR도 숲 아프리카 TV하고 거의 비슷했고 0.33인가 그랬죠. 여기는 0.33입니다. 퍼도 낮은 수준이고, 그래서 이지홀딩스는 오히려 마니커라는 기업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꾸준한 매출 상승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한다 그러면 마니커나 뭐 그 아까 뭐죠, 갑자기 상호가 이제 다 됐나 봐요. 하림 같은 기업보다는 이지홀딩스가 더 낫지 않을까, 예, 그렇게 봐줍니다. 이지홀딩스는 다른 관련 또 뭐 테마도 제법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지홀딩스나 차라리 숲 아프리카 TV가 더 낫지 않을까. 개육주보다는 아프리카 TV나 이 뭐 물론 요 이지홀딩스는 마니커의 뭐 지주니까 개육 관련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지홀딩스가 재무적인 상황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지금 이제 뭐 퍼도 낮은 수준이고, 그죠? 뭐 주가도 좀 큰 흐름의 하락선을 기록을 했지만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마니커나 개육과 관련된 개육주를 하려고 그러면 개육주보다는 차라리 이지홀딩스가 더 안정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뭐 사실은 뭐 언급하기 좀 피곤한 블레이드 ENT 뭐 콘돔 관련주입니다. 예전에 뭐 올림픽 스포츠 활동이 열리면 콘돔 관련주가 테마를 타기도 하긴 했어요. 이게 옛날에 회사 이름이 유니드스라는 회사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아니면 다른 회사인가요? 이게 유니드스라는 회사가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블레이드 ENT라는, 한번 띄워볼까요? 블레이드 회사 실직은 늘 손실이었거든요. 블레이드, 어이구,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 블레이드 ENT가 상장 폐지가 됐나? 보이지는 않네요. 어쨌든 블레이드 ENT라는 회사가 실적이 뭐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상장 폐지가 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블레이드 ENT 보면은 ENT라는 회사를 보면 빌리언스네요. 빌리언스라는 회사네요. 이게 예전에 유니드스 회사가 유니드스에서 블레이드 ENT로 바뀌었다가 다시 빌리언스로 이렇게 바뀌었네요. 상호 이렇게 자주 바꾸면 안 봐도 뻔하죠. 예. 동전주네요. 815원입니다. 예. 근데 사실적으로 뭐 올해 5월달에 그죠? 예. 새 경영 지배인을 선임을 하면서 뭐 주가의 변동성이 좀 있었거든요. 요렇게 올해 5월달에 그죠? 요렇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새로운 경영자에 대한 기대감이었죠. 근데 뭐 다 흘러내려 버렸죠. 단타제이도 뭐 단타 치고 다 나갔겠죠. 뭐 단타 친다고 해서 뭐 잘못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 기업은요, 제가 곧 열어보겠지만 예전부터요 재무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콘돔 관련주는 스포츠 행사, 월드컵이라든지 올림픽 수혜주가 맞았어요. 근데 여러분 재무제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영업 손실이 계속 기록하고 있고, 당기순 손실 계속 기록하고 있고, 그죠? 그럼 이러다가 돈 떨어지면 또 유상증자 할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뭐 잘못된 가능을 자꾸 만들어 갑니다. 예전부터 그랬어요. 자, 분기별로 볼까요? 연간. 보세요. 5년 동안 이렇게 손실이 났습니다. 실질적으로 5년 동안 손실이 나면요, 코스닥 기업은 상장 폐지 실질 검사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자, 근데 모르겠어요. 이 회사가 콘돔에 관련해서는 독점인지 뭐 국가에서 이 콘돔 관련주는 놔두지를 않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저출산에 뭐 이 콘돔 관련주는 물론 뭐 이제 원하지 않는 그런 임신을 할 수도 있으니 당연히 뭐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굳이 뭐 이런 기업을 상장 폐지 실질검사 관리 종목으로 지정을 하고 상장 폐지 실질검사를 안 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거래가 되고 있고, 그죠? 동전주로서 800원대 이런 종목은 근처에도 여러분들 가지 마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가 한 주에 주가가 1,000원 이하인 것은 1,000원 이하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러한 테마가 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기업이 이렇게 불안한데 재무제표가, 근데 왜 내가 굳이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좋은 기업들도 많은데, 그죠? 예, 그래서, 이 관련 종목은 그냥, 예, 블레이드, 회사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블레이드 ENT가, 금방 기억도 안 나요. 빌리언스라는 회사로 이름이 바뀌었네요. 자, 그래서 뭐 7월 26일부터 열리는 올림픽 관련한 수혜지를 오늘 조금 여러분들과 함께 봤는데요. 이 말고도 많습니다. 프랜차이즈 이 피자, 프랜차이즈 피자를 만드는 대산 F&B라는 회사가 있고요. 대산 F&B라는 회사가 있고, 조금 전에 언급했던 마니커나 뭐 화림이라는 회사는 말할 필요도 없고, 뭐 하이트 진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팜스토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팜스토리. 그래서 삼계탕, 그죠? 쌈계죽, 예, 닭죽이죠. 예, 그래서, 아까 말했던 마니커 F&G 최대 주주입니다. 팜스토리가. 그래서 이런 종목도 있고요. 동우팜투 테이블. 이게 동우팜투 테이블이라고 해야 됩니까? 동우팜투 테이블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 기업도 닭고기, 개육 관련 업체입니다. 동우팜 투테이블, 그리고 하림, 마니커, 이 세 개가 개육주로서는 사실은 선두주자들이거든요. 그 중에서 하림이 가장 매출이 크죠. 아까 뭐 봤지만 잠시 한번 볼까요? 매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뭐 마니커는 마니커부터 한번 볼까요? 마니커가 대략 3,300억, 그리고 하림이 1조 4천억, 그리고 동우팜 투테이블이 3,400억. 그러니까 하림이 월등히 크죠, 그죠? 하림이 1조 4천억이었습니까? 1조 4천억이니까 규모별로 빠졌을 때는 한 4.5배 정도가 하림이 더 크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단 마니커, 하림, 동우팜투 테이블 이 세 개가 개육의 대표적인 상장 기업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개육주죠. 그래서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또 뭐 치맥이니까 하이트 진로, 요것도 여러분들 같이 넣으시면 되겠고, 아프리카 TV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숲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죠? 예, 그 정도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또는 노트에 필기를 여러분들이 잘 하셨다가 스포츠 행사가 열리는 날 확인을 하면 되죠. 뭐 2, 3년 전부터 날짜는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날로부터 1년 이전쯤부터 이제 바닥권을 보고요. 매수를 하시면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무방은 스포츠와 관련되어 있는 문화행사 관련 테마주, 곧 올림픽이 열리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으로 함께 해봤습니다. 7월 18일 무스TV 서정구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